지난 금요일 날 한국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코피가 터졌습니다. 코스피가 코피가 터졌다. 언론이 아예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원화도 급락해서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달러당 1123원을 기록했고 코스피의 지수가요 3012로 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3000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죠. 그리고 이날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8174억 원어치가 순수 매도가 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이 와중에 3조 7785억을 매수를 해서 가까스로 3000이 깨지지 않았고 환율이 1120원이 잘 안 무너졌는데 무너지면서 1123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은 유동성의 축소가 없다. 즉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다시 회수하지 않겠다 했지만은 얼마 전에 미국의 이 재무장관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회수하면서 일단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미국 연준이 시장에 깔려있는 코로나 이후에 풀었던 엄청난 돈들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적 완화 QE를 하다가 테이퍼링이라고 풀려있는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장중에 휩쓸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때 1.6%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국 상장사의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서 상장사의 주식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주식을 사고 금리가 10년물이 높으면 국채금리가 이 채권을 사는데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미 연준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폭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을 가만히 보면요.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가 움직이는 것과 미국의 재무장관과 연준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이든은 2100조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하원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언제 그랬냐?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그걸 통과시켰어요. 이 돈 내역에 보면 성인 1인당 157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화끈하게 주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연장, 백신 접종, 코로나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이 있는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50석이고 상원 의장을 해리스 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거 통과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하원에서는 공화당은 모두 반대하고 민주당에서는 2표 이탈이 나오면서 119대 212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공화당은 부양안이 코로나 관계없는데도 과도한 현금 지원을 한다면서 이걸 1조 9천억이 아니라 6천억 달러 수준으로 3분의 1 정도만 주자라고 했지만은 미국에도 국민들이 돈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국민 70%가 이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바이든의 또 다른 이 공약이었던 최저시급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인상시키는 내용은 하원은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 조정 대상이 아니다.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러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100조의 돈을 풀게 되면 또 시중에 돈이 많이 깔리는데요. 미국의 연준이 봤을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깔렸다가 나중에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일종의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돈을 풀면서요, 한편으로는 회수를 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웨런 버핏 같은 사람은 자신이 있다면서 미국 경기가 후퇴되는데 베팅하지 말라, 그래서 미국의 현인이다 하면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고 있는 워런 버핏은 미국의 성공 스토리가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은, 워런 버핏은 채권 투자자에게 채권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채권은 암울한 미래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버핏의 말을 별로 안 믿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상승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주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4일 5일에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 실업률 발표 등이 나오는데, 고용이 좀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상승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승인이 돼서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또 얀센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얀센 이거는 한 방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 승인과 또 앞에서 이야기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100조 규모의 부양책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돈이 많이 깔리는데 금리를 인상시켜서 돈을 흡수해야지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신용대출 금리가 반년새 0.6% 이자가 뛰었어요. 그래서 1억 대출자는 연 이자만 6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작년에 등장한 1%대 신용대출은 이미 사라졌고, 주택담보대출도 0.09%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영끌 비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학개미라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100조를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주식만 31조를 샀습니다. 14개월 동안에 매달 7조 원씩 사들였는데요. 외국인 기관은 그 기간에 95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매수 대기 자금만 65조로 지난해 2배다. 아직도 투자할 여력이 개인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학개미라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하는 이런 순수한 투자자는 과연 몇 명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투자들이 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지금 이 아파트가요, 최근에 매도자가 더 많고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면서 당장 집값은 하락은 없겠지만은 집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집값 상승이 어지간히 올라가서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한국 코스피에 대해서 이 공포지수가 급등하면서요, 불안감이 서서히 덮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정 장세냐 저가 매수 기회냐 이러는데, 이것도 배부른 소리라고 보고, 그간에 한국에 잘 나가던 LG화학이 외국인 순매도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 배터리 만들잖아요. 이런 회사조차도 외국인이 팔고 있는 1순위다.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나머지 한국 회사는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 동학개미가 한 달 새 22조를 갖다가 순매수했는데
됐는데 2월달 들어서는 8조 매수로 62%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학개미가 계속 사들이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싶어서 발을 빼는 양상이 나오고 있죠. 다시 지금 매도가 시작되니까 저가다 해서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설 거냐, 아니면 지금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연준의 금리, 국채 금리 인상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발을 뺄 때라고 느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데 이 상당수가 비투가 있는 속에서 한국의 주식 시장에 거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상식이 있다면 지금 같은 세계 상황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정권사로 대변되는 금융투자기관이 코스피 지수 하락을 2배 추종하는 꽃버스, 즉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을 갖다가 2배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품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한국의 정권사들도 주식이 확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저거는 확 떨어지는데 2배를 걸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까지 주식시장이시고 내일 열리는데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위기의식이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현재 국채금리가 코로나가 번지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당분간 계속 돈을 풀겠다.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부분으로 너무 쏠리지 마라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봅니다만은 어쨌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넘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나 그러면서 금리가 2%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국채금리가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2%쯤 올라가면 전 세계 증시는 폭탄을 맞게 되고 폭락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당분간 계속 경기를 부양시킬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틀도 못 갔다. 1조 9천억 달러 2100조를 갖다가 풀겠다고 했는데도 결국 그 돈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2100조를 조달하려면요. 결국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가 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높게 설정해야 국채가 팔리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낮으면 누가 사겠어요? 주식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딜레마가 뭔가 하면 돈은 계속 풀어야 되는데 근데 푸는 그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니까 국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국채가 흔해졌죠. 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의 가격이 높아지죠. 이런 역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미국의 테슬라가 2.5% 마이너스 한 달간의 주식이 꺼졌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15.3%. 그래서 동학개미는 털렸다고 서학개미가 됐던 미국에 쫓아갔던 주식 투자자들도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푸는데 그렇게 어떻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흔히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돈을 푸는 방식에서 국채에 의존해서 풀게 되니까 결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국의 딜레마가 시작됐다는 겁니다.